반갑습니다. 오늘은 독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습관을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정말 다른 거 다 됐고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들이면 사실 국어는 끝이다. 물론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것은 존재를 하겠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글의 화제를 찾고 기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에이 그게 뭐야, 그거 하고 있어요, 뭐 뻔한 이야기를 해, 이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때쯤 영상을 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요, 정말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학생이 생각보다 되게 드뭅니다. 제가 이제 비문학 수업을 할 때 순서로 따진다면 세 번째 안에 드는 지문입니다. 제가 이 지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화제를 제대로 안 찾고 화제를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알려주마 라는 그러한 의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를 먼저 풀려요. 문제를 먼저 풀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절대 밑을 못 보게 하고요, 저만 보게 한 다음에 제가 꼭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글의 중심화제가 뭐냐? 보통 중심화제가 첫 부분에 있죠. 그럼 아이들은 머릿속을 열심히 탐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문의 내용을 보면 맞는 것 같죠? 예.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중심화제 조금만 더 구체화해줘봐. 그럼 또 아이들이 열심히 머릿속을 탐색을 하죠. 예, 중간중간 이렇게 밑을 보려는 아이들도 있어요. 절대 못 보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대답을 해줍니다. 실외랑 실내에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실외에서는 GPS나 IMU를, 실내에서는 비콘을 활용해요. 비콘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근접성 기법과 삼변 측량 기법과 위치 지도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정도만 대답을 할 수 있어도 상당히 훌륭하죠. 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의 이 대답에는 완벽하게 체계화, 범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범주화를 이루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한 번 더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온갖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GPS랑 IMU에 대해서 막 장점 단점도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비콘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고 비콘 신호 세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근접성 기법이 뭔지, 삼변 측량 기법이 뭔지, 위치 지도 기법이 뭔지 자신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을 막 쏟아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진짜로 놀라운 게 뭐냐면 학생들의 기억력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죠? 제가 중심화제를 찾고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중심화제를 찾고 기억한 후에 그에 따라서 글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제가 아이들이 이걸 절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정말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을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잔뜩 듣고 나면 제가 또 질문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야? 좀 간추려서 이야기해봐. 혹은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대? 이러면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의 위치요? 이래요. 즉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문을 읽었지 그 기술에서는 어떻게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로 보여드리면 당시 40번 문제였고요, 정답률이 48% 정도 됐던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이 3번이에요. 단말기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단말기의 위치가 어디지? 위치 지도 기법에서는 무엇을 단말기의 위치로 하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많았다. 사실 정답률 48%라고 한다면 찍어서 맞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되돌아가서 지문을 다시 읽고서 문제를 푼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순순히 그냥 이 문제를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깔끔하게 바로 문제를 푼 아이들은 이것보다 훨씬 비중이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지문에 화제 설정에서부터 조금 잘못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이 누가 봐도 화제예요. 이것을 아까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은 위치를 측정한다, 이게 메인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떤 지형 환경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 그 기술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중요해요. 즉, 예를 줄여본다면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기술이라고 이 글의 화제를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이라고 화제를 너무 단순화시켰더니 기술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기술에서 어떻게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냐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다 읽고 나서요,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더라도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 얘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고요, 얘에 해당하는 답은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으로만 대답을 해드려 볼게요.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절대 위치죠. IMU는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예요. 비콘에 대한 설명들이 막 나오고요. 근접성 기법이요, 단말기 위치 어디예요?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다. 만약에 여러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이다. 이게 끝이죠. 3변 측량 기법이요,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요. 원을 그리죠? 그 교점이 단말기의 현재 위치가 됩니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요,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이 단말기의 위치래요.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단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단락의 내용도 짧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치 지도 기법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문의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비콘의 설치부터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을 때쯤이면 무엇이 스마트폰의 위치인가, 어떻게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수신된 신호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고 돼 있거든요. 문장도 치사하게 썼죠. 앞에서는 이게 단말기의 위치다, 이게 단말기의 위치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단말기의 위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제를 통해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단락에서 단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단말기의 위치는 뭐예요?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주게 되면요, 이 기준점과 관련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걸 거예요. 문제를 다시 볼까요? 위치지도 기법이죠.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대요. 어때요? 정확하게 틀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 진짜 어이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말입니다. 국어만큼 쉬운 과목이 없다. 근데 그래서 국어만큼 어려운 과목도 없다. 정답을 찾아나가는 방법, 지문을 읽는 방법 보여주면 사실 답이 얼마나 쉽게 나오느냐. 물론 킬러 문항 제외입니다. 킬러 문항 가지고 여기서 시비 거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습관 하나를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저는 정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더욱 완전 교재를 다 바꿔서 습관, 무조건 습관, 어떻게든 이 습관 하나만큼은 드리겠다라는 형태로 올해 커리큘럼을 되게 많이 수정을 했었어요. 다른 문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8번 문항이었고 정답률 60%입니다. 정답 5번이거든요. 단말기의 위치죠. 역시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바로 상대 위치였죠. 정답 5번 끝이에요. 물론 이걸 한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비콘에 대한 설명은 왜 있었을 것이며 이 맨 처음에 GPS의 장단점, IMU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왜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 GPS의 장단점이나 IMU의 장단점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문에서 가장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게 GPS랑 IMU의 장단점이에요. 왜냐? 얘가 화제로부터의 거리가 제일 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요, 그냥 문제에서 출제했을 때 왔다 갔다 풀면 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이런 문제를. 근데 또 얘가 정답률도 제일 높죠. 비콘에 대한 설명이요, 상당히 길었죠. 사실 이 비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었다를 최소한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화제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즉 뒤에 나왔던 세 가지 기법이 다 비콘에서부터 출발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기법들의 공통점을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언젠간 써먹을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요, 누가 봐도 삼변측량이에요. 장애물도 있죠. 밑에 주석을 볼까요? 주석은 아니고 보기에 글을 볼까요? 신호세기 거리 이렇게 나오죠. 장애물 세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어디 있었더라 정도를 생각하면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비콘의 세기와 단말기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콘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었던 이 단락을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의 세기와 거리, 그리고 장애물과 신호의 세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했지요. 신호의 세기가 세면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는 가깝겠죠.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를 내주는 아이가 있어요. 걔랑 내가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호 안 터지면 막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실 그 내용이 전부죠. 걔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도요, 내가 글의 중심화제를 기억하면서 읽는다면 이 부분은 대체 중심화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내용이라면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왔다 갔다 풀겠다. 그리고 좀 빠르게 넘기셔도 될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전제지식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분명히 문제에서 묻긴 물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주시면 좋겠죠. 제가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면서 얘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만 한다라고 해서 1등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면 이 습관이 들어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더 많은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중심화제랑 관련성이 가장 높은 정보, 그 다음에 관련성이 덜한 정보 순으로 정보를 기억하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훨씬 더 많이 기억날 거예요. 더 많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문을 더 잘 이해한다는 뜻이고 문제를 푸는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하면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문장 독해가 최우선입니다. 문장 독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 3초 정도가 목표다. 운 좋으면 2등급, 운 나빠도 3등급. 그렇다면 사실 문장 독해가 조금 부족해도 이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높은 점수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제대로 문장 독해까지 하고 이 습관이 든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딸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